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세계유산 가치와 계승을 주제로 학술 포럼이 열려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습니다. 팔공 총림 동아사가 연담 대종사를 비롯한 선대 스님들을 추모하는 합동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 강원지부는 한림대 불교학생회를 재건하고 군포교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젊은 불자들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법 가운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간화선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쉬운 수행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각종이 창규절을 맞아 공조 회당대종사의 창규 정신을 돌아보고 종단의 발전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기획 불자일전, 오늘은 이화문화출판사 이홍현 대표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7개 전통사찰을 포함하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여가 흘렀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는 세계유산 가치와 계승을 주제로 하는 학술 포럼이 열려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습니다. 첫 소식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창건 당시의 인연과 사원 구성, 자연 환경 등 유산의 원형이 오늘날까지 유지 계승되어 온 한국의 산사. 이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됐기에 한국의 산사 7곳은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그의 답은 통도사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 제시됐습니다. 먼저 세계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홍보, 교육적 활용 등이 우선돼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인들이 찾아와도 제대로 설명도 해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들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심어주는 교육적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무형유산인 연등회와 바루공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나의 염원을 담아 밝히는 연등과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바루공양 식사법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평화, 식량 안보 등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보사찰 통도사는 다른 삼보사찰이나 산지승원과 달리 사적 명승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외래식물 식재 비율이 절반가량인 통도사에는 불두화와 수련 등 불교적 의미가 강한 식물이나 전통 재래식물 식재가 바람직하다는 제안과 함께 숲명상 치유와 트레킹 등 산림 치유에 중점을 둔 사찰림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유지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미래까지 연구를 해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기쁨을 넘어 한국의 산사가 진정한 세계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팔공 총림 동아사가 연담 대종사를 비롯한 선대 스님들을 추모하는 합동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아사 부도전과 경내 봉서루에서 진행된 다례제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동아사 주지 효광스님, 연담문도 대표 무공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다례제가 우리 팔공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은 그런 시금석인데요. 나아가서 국가사회와 인류에게도 평화와 우리 참석자들은 헌다, 헌화, 종사영반 등을 통해 연담대종사와 서구, 석하, 인환, 해진 4대 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추모했습니다. 한편 연담문도에는 선대 스님들을 모신 부도전 정비를 시작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는 우리 사회 주역으로 활동하는 대학교 불교 학생회 동문들을 찾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순서로
강원 지역 캠퍼스 포교의 거점인 대불련 강원지부 출신 동문들을 조명합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한림대 1회 입학생으로 대불련 한림대 초대 지회장과 대불련 강원지부 3대 회장을 역임한 정수동 전 한림대 생활관장. 재학 시절부터 한림대 내 대불련을 이끌며 학내 포교에 힘쓰는 한편 졸업 후에는 재학생 불자들을 지원하며 대학 포교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한림대 대불련의 명맥이 끊기자 한림대 동문 불자들과 대불련 강원지부 동문들과 함께 불교 학생회 재건에 나서 지난 2017년 8년 만에 재창립하는 데 주춧돌이 됐습니다. 저희는 강원지부 차원에서 지역 내에 있는 대학 4개 대학에 지금 재학생들의 우선 첫 번째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좀 일부나마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형 활동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당시 20명의 회원으로 재창립된 한림대 불교학생회는 2년이 지난 지금 회원이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재창립되는 과정에서 교내에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관계자분들과 연결 이런 거 많이 도와주셨고요. 이제 재창립된 후에는 개강총회, 종강총회나 법회 때 잠시 와주셔가지고 이제 격려금이나 아니면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주신다거나 그런 거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수동 전 회장을 비롯한 대불련 강원지부 동문들의 강원 지역 내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림대 불교학생회 재창립에 이어 현재 강원대 불교학생회가 25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교대와 한림성심대에도 빠르면 올가을, 늦으면 내년 봄에 불교학생회가 다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대불련 초대 회장으로 현재 대불련 총동문회 강원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동문은 춘천에서 식품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지역대학의 대불련 활동을 지원하며 젊은 불자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교의 근간인 젊은 층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나라 불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동문회 입장에서 재학생들에 대한 그 신입생 모집이라든가 그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불련 강원지부 동문들은 또 군장병이 많은 강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젊은 불자들을 모으기 위해 회원들이 직접 군 법당을 찾아 포교를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젊은 불자들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불련 강원지부 동문들은 강원 지역 젊은 불자들을 끌어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종단 최초의 불교 성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이 불교 성전 목차 구성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불교성전 편찬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추진위 상임위원장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은 이번 회의는 기획위원회가 구성한 성전의 목차를 보고하고 검토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전 편찬 추진위 기획위가 제출한 목차안은 상임위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별세한 고 이희호 여사가 국민적 관심 속에 사회장 추모식을 마치고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곁에 안장됐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현대사 자체였던 이희호 여사의 삶을 마음 깊이 애도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희호 여사의 영정사진이 닷새간 이어진 추모객들의 발길을 거슬러 빈소를 나섭니다. 10년 전 먼저 떠나보낸 평생의 반려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가는 길. 운구행렬은 동교동 사저와 김대중 도서관 등 고인이 머무른 정다운 장소를 들러 마지막 작별을 나눴습니다.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장 추모식이 엄수된 서울국립현충원엔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2천여 명의 국민이 이희호 여사를 배웅했습니다. 고인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는 한 시대와 이별했다며 저문은 거인의 시대를 애도했습니다. 우리는 여사님께서 꿈꾸셨던
국민의 행복과 평화 통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영원한 상생을 포함한 국민 통합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이효 여사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 자체였다며 여성과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정신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정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생을 바쳐온 힘을 다해 노력하셨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특히 추모식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의문도 낭독됐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남북 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고인은 현충원 내 고 김대중 전 대통령묘에 합장돼 한 묘역에서 나란히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효 여사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지만 이웃 종교에 대한 편견 없이 불교계와도 꾸준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조계사 일주문 건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BBS 불교방송 창사 10주년 행사와 BBS 거룩한 만남 500회 특집 행사에 함께 자리해 불교계의 각별한 존중과 애정을 표했습니다. 이효 여사는 수많은 그리움을 뒤로한 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길로 떠났습니다. 여성 인권과 민주주의, 남북 화해 등 고인의 유지를 지키고 실천하는 일은 이제 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국립현충원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간화선, 윗바사나 같은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조명하고 대중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초심자들에게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간화선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쉬운 수행법이란 주장도 나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명상 열풍. 불교 수행법에서 출발한 명상은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다양한 불교 수행법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대회를 열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수행이 되고 있는 이런 현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학술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로 많은 간화선 연구를 세미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수행법을 점검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또 재현을 하는 한국불교 간화선 수행의 역사와 현황은 해남 미영사 주지이자 조계종 교육가사리 금강스님이 발표했습니다. 금강스님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이 화두참선, 즉 간화선이라며 간화선 수행으로 자신을 만나는 내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다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귀중한 삶을 늘 수행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세상 사람들이 고통과 액난이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수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종의 종지 간화선은 선방 스님들의 고난도 수행법으로 인식되면서 제가자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강 스님은 제가자의 수행 이력을 관리하고 수행 지도법을 일관되고 깊이 있게 체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에서 간화선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초기 불교 수행법인 사마따와 윗바사나에 대한 발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능인불교대학원 대학교 김재정 교수는 30년 전 한국에 들어온 사마따 윗바사나 수행이 여전히 전통 흐름을 유지하면서 초기 경전에 입각해 새롭게 정립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적 형태의 사마따 윗바사나 수행법이 정립될 수 있도록 수행 체계와 시스템이 유연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움직임 속에서 한국적 윗바사나
또는 사마타 수행 전통이 정립되어갈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행법들은 뗏목이기 때문에 수행의 체계나 수행의 시스템이 너무 고착화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뗏목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탄 뗏목이 유일하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뗏목을 인정하고 그 뗏목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그 뗏목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의 다양한 전통 수행법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보다 의미 있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박사라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 지역단이 쌍계사를 찾아 더욱 활발한 포교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경남 지역단 포교사들은 쌍계총림 쌍계사 템플관에서 분야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경남 시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290여 명의 포교사뿐만 아니라 제24회 포교사 시험 1차 합격자 70명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가서 이렇게 보는 게 낫다 하죠.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번 실천하는 게 낫죠. 그렇죠?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신바람 나는 포교사 활동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포교사단 지역단별로 실시하는 정기연수로 전법에 앞장서온 포교사에 대한 포상, 경남 포교사단 지도법사 상민 스님의 특강, 시군 총괄팀별 활동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도심포교 도량에서 나눔과 문화가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부산 연산동 해원정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원은 제22회 해원 100일장과 제18회 해원 음악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100일장인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들을 글로 표현해내고 도심 포교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같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해원 100일장에서는 부산 성도고등학교 조강현 학생이 영예의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원정사는 또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역 학생 2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음악회에서는 가수 박미경과 자전거 탄 풍경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진각종이 창교절을 맞아 종조 회당대종사의 창교 정신을 돌아보는 세미나로 종단 발전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진각종이 종단의 출발을 창종이라 하지 않고 창교로 지칭하는 뜻도 거듭 가슴에 새겼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각종 종조 회당대종사는 1947년 6월 14일 진각종 종문을 열면서 창종 대신에 창교라는 용어를 택했습니다. 이에 진각종 교법연구실 상임연구원 선운정사는 창교절 봉축기념 세미나에서 참마음, 깨달음 등의 뜻을 가진 무형의 진각이라는 종명 자체가 창교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위경전과 불보살의 명호 등을 종명으로 삼는 기존 불교와 다른 새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할 때 이미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리를 표방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일반 국민과 불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불교인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교의 혁신 중의 혁신이었다. 그래서 창종보다는 창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회당 대종사가 진각종을 창교한 의미도 깊이 있게 고찰했습니다. 선운정사는 어두운 시대상과 사회참여, 불교 개혁을 창교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질곡의 근현대사 속에서 질병과 가난, 불화의 삼고를 겪는 중생들을 회당 대종사가 구제하면서 한국 불교의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밀교의 가르침을 참회, 시민, 진각의 교리로 전개하면서 육자진언 수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고 선운정사는 평가했습니다. 대종사의 새불교 운동은 교리적으로 과거의 참회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마음 고치는 공부인 시민불교를 심화시켜 후경은 미래의 진각으로 규결된다. 시민을 교리의 중심에다 두고 창교하여 기존의 종파와는 차별화하였다.
창교절 세미나는 창교 정신의 사회적 회항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창교 정신의 전개, 진각 100년을 향한 종단 정체성 제고 등도 다뤘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고 이에 따른 대중들의 고통 또한 증가하고 있기에 창교 정신의 시대적 구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각정이 창조된 이후 73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불안정과 대중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넓고 깊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자들께서는 회당 대종사의 창교 정신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창교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진각종은 기존 체제에서 탈피한 새로운 교육과 포교 방식으로 출발해 한국 불교의 주요 종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정신을 나침판 삼아 시대적 난제들을 극복하면서 창교 100년을 향한 새로운 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태고 선풍 선양을 위한 선 지도자 양성 교육이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 주최로 순천 서남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교육은 참가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진행됐습니다. 부처님한테 예불을 드리고 나서 한 30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스스로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스스로 관조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선 지도자 양성 교육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태고종 원로위원이자 순천 금둔사 조실인 지어 스님의 태고 보호국사 참선 강의를 비롯해 다양한 선 이론 강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을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52번째로 불교 서적 간행과 불교 미술품 전시 등으로 우리 사회 문화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이화 문화출판사 이홍현 대표를 만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군대를 갓 제대한 20대 청년 이홍현은 국내 굴지의 대형 출판사에 입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그리다 불현듯 회사를 뛰쳐나오게 되고 출판사를 직접 경영하겠다며 시작한 사업은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화란 스님과의 만남은 이홍현 대표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불교를 동경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불교 출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화란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널리 이제 그렇게 소개받아서 승산 스님, 덕암 스님 화엄경, 또 월주 스님 인도 성지순례기를 비롯해서 불교 출판이라고 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홍현 대표는 지금까지 1000만 권에 가까운 불서를 출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한 권상로 박사의 전집 11권, 전 조계종 원로의원 숭산 스님의 천강에 비친 달, 화란 스님의 한국대장경 10권 전집, 법화정사 도림 스님의 법화경 시리즈 사경노트 등이 대표작입니다. 이 대표는 IMF 외환위기 때 파산위기에 처했으면서도 꿋꿋이 불서만을 고집했고 그것이 법화경 사경집 등을 불자들에게 꾸준히 공급하는 일로 이어지면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IMF 왔을 때에 그때의 전국 서점들 총판들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가지고 파탄 거의 일보 직전까지. 법화경이라든지 불교 서적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편이어서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 살아서. 평일 바쁜 업무로 정신없는 이홍현 대표에게도 일요일만큼은 불자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대표는 매주 제적 사찰인 서울 법화정사에서 스님의 법문을 챙겨 듣고 도반들과 기도, 사경 등 신행 생활을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2-3시간 동안 설법도 듣고 거의 제가 한 20년 동안은 한 번도 일요일날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점이 많고, 또 저희가 일요일마다 나가게 된 동기도 너무 편하고 좋아서 저희도 기도도 하고 사경도 하고. 현재 이홍현 대표는 출판사뿐 아니라 대규모 미술 갤러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기획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2명의 법화경 작가를 직접 선정해 개최한 릴레이 전시 등이 불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12명의 그 법화경 작가들을 찾아서 한 분씩 법화경전도 하고 또 뭐 반야신경전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한국미술관은 제가 관장이 불자니까 불자로서 그런 불교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고 있는. 이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미술관은 현재 조성주 작가의 전각 금강경을 전시하고 있는데 1,100여 개가 넘는 도장에 금강경 글자 하나씩을 새겨서 완성한 작품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분야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홍현 대표는 앞으로도 기업인이기에 앞서 불제자로서의 사명감을 삶의 중심에 두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최근 우리 차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문화는 우리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만큼 수행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6월의 휴일, 차 한 잔을 나누고 즐기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차문화 대전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